어느 초등학교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개학날 담임을 맡은 5학년 반 아이들 앞에서 선 그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로 첫 줄에 꾸부정하게 앉아있는 그 작은 남자아이, 그 철수라고 하는데 그 철수가 있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 선생님은 그전부터 철수를 지켜보며 철수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도 단정치 못하고 잘 씻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철수를 보면 기분이 불쾌할 때도 있었습니다. 끝내는 철수가 낸 시험지에 큰 X 표시를 하고 위에 커다란 글자로 빵점을 써놓는 것이 이 선생님은 즐겁기까지 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여 선생님이 있던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의 지난 생활 기록부를 다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철수 것을 마지막으로 미뤄두다가 나중에 이 철수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수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잘 웃고 밝은 아이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2학년 담임 선생님은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4학년 담임 선생님은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여기까지 읽은 선생님은 비로소 문제를 깨달았고 한없이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 해가 흘러 마지막 달인 12월에 반 아이들이 화려한 종이와 예쁜 리본으로 포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는데 철수의 선물만 식료품 봉투에 두꺼운 갈색 종이로 어설프게 포장해가지고 선생님에게 가져왔습니다. 선생님은 애써 다른 선물을 제쳐두고 철수의 선물부터 포장을 뜯었습니다.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발찌, 4분의 1만 차 있는 향수병, 이것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이들 몇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팔찌를 차면서 정말 예쁘다며 감탄하고 향수를 손목에 조금 뿌리자 아이들의 웃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철수는 그날 방과 후에 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꼭 우리 엄마에게서 나던 향기가 났어요. 그 여선생님은 아이들이 돌아간 후에 1시간을 울었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선생님은 철수를 특별히 대했습니다. 철수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때면 철수의 눈빛이 살아나는 듯 했고 격려하면 할수록 더 빨리 반응했습니다. 그 해 말이 되자 철수는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고 가장 귀여워하는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후에 그녀는 교무실 문 아래에서 철수가 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자기 평생의 최고 교사였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6년이 흘러 그 여선생님은 철수에게 또 쪽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반 2등으로 졸업했다고 쓰여 있었고 아직도 그녀가 자기 평생의 최고의 선생님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4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할 때도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 여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4년이 더 흘러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학 졸업 후에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선생님이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었다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름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편지에는 닥터 박철수라고 사인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철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이 여선생님에게 신랑의 어머니가 앉는 자리에 앉아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여선생님은 기꺼이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날 가짜 다이아몬드가 몇 개 빠진 그 팔찌를 차고 어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어머니가 뿌렸었다는 그 향수를 뿌렸습니다. 이들이 서로 포옹하고 난 뒤 이제 어엿한 의사가 된 박철수는 그 여선생님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 여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철수야, 너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바로 너란다. 널 만나기 전까지는 가르치는 법을 전혀 몰랐거든.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선생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선생님이 있습니까? 멘티로서 좋은 멘토가 있습니까? 지난 5월 24일은 우리 교회에서 스승감사 주일로 보냈습니다. 일부 예배가 막 시작되기 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양실에 노크를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카네이션을 꺼내는데 바로 이 카네이션, 여기 황금 카네이션을 꺼내서 황금 카네이션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24K 금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저에게 달아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달고 나니까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달아주시니까 너무 쑥스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값으로도 상당할 텐데 저와 제 아내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에게도,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모두 황금 카네이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집사님 성함을 이야기할까요? 아니,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달아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저런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들었던 생각이, 지금도 갖고 있는 생각은, 내가 이런 걸 달 자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좋은 목사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좋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좋은 멘토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스승의 날에 두 분에게 모두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기 황금 카네이션, 최고의 선생님, 그런 목사가 되기를, 제 혼자 스스로 그런 목사가 되기를 더욱더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